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대학스림 고등학교 한문교과서 수업을 진행하는 희남쌤입니다. 오늘의 학습단은 제12과 이별의 정서에 관한 한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입니다. 한시의 형식과 그 특징 및 시상 전개 방식을 통해 한시의 내용을 이해하고 감상하도록 한다입니다. 자, 한시에 대한 이해는 그 속에 대한 정서와 감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시가 가지고 있는 특징과 그 시상 전개 방식을 통해서 시의 내용을 훨씬 더 잘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한자 문화권의 문화에 대한 기초적 지식을 통해 상호 이해와 교류를 증진시키는 태도를 형성하도록 한다. 자, 우리는 한시라고 하는 공통적인 문화 요소를 통해서 상호 간에 이해할 수 있는 태도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작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시는 자술입니다. 자, 이역봉의 자술인데요. 자, 스스로 자자에다 술자는 술회하다, 말하다, 서술하다 이런 의미의 술자입니다. 그래서 자술은 자신을 수레하다, 다시 말하면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그럼 자신의 뭐를? 자신의 감정을, 자신의 그리움을 말하다 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래 안부 문여하. 근래란 말은 가까이 와, 글자 그대로는 가까이서 왔다, 가깝게 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최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사이 이렇게 번역을 하면 되겠습니다. 안부란 말은 편안할 안자이고 부는 그렇지 아니할 부자입니다. 그래서 안부는 요 앞에 아니고 뒤에 부자는 안의 반대인 불안. 그래서 편안한가 편안하지 아니한가의 추각형을 안부라고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안부 묻습니다 라면 당신 요새 잘 지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안부란 뜻입니다. 우리말에서 묻다란 뜻입니다. 여하는 무엇과 같은가는 어찌한가 이런 얘기죠. 어떠한가 라는 뜻입니다. 먼저 어휘를 살펴보고 다시 풀어야겠습니다. 밑에는 월백 사창 첩한답니다. 월백은 글자 그대로 뭡니까? 달이 희다가 아니라 저 흰 백자는 밝다, 막다 또는 아뢰다 이런 의미를 씁니다. 자, 흰 것은 밝은 것이고 깨끗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밝다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월백은 달이 밝다 이런 뜻이고요. 사창하면 사자는 비단 사자입니다. 비단 사자이고 창자는 창문 창자죠. 그래서 비단 창문, 비단 창가. 그러면 비단 창문이 뭐냐? 그 창호지를 비단처럼 좋은 무늬가 있는 것으로 발랐다는 거죠. 비단으로 바른 창문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단 창문. 첩은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표현하는 말입니다. 첩이 윗사람에게 아랫사람이 말할 때 보통 자기 자신을 낮춰서 첩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제가 이런 뜻하고 똑같습니다. 첩이라는 말은 저는 이런 뜻입니다. 자, 한다입니다. 한다는 다자가 만을 땄다니까 한이 많다라고 할 때 보통 어떻게 씁니까? 다한이라고 쓰죠. 자, 그래서 다한이라고 이렇게 써야 되는데 운자를 맞추기 위해서 한다로 썼습니다. 자, 운자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약사, 몽혼, 행유적입니다. 약사라는 말은 약자는 마냥 약자고 우리가 배웠듯이 사자는 가령 숫자입니다. 그래서 약사는 가령 뭐뭐 한다, 마냥 뭐뭐 하게 한다면 이런 뜻인데 그냥 한 단어로 묶이면 그냥 마냥 이렇게 사용됩니다. 약사는 사자 있어가 똑같이 만약이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몽혼 이런 말은 꿈몽자죠. 혼자는 넋혼, 혼혼자입니다. 그래서 꿈속에서의 넋이라고 번역합니다. 꿈속에서의 넋, 꿈속에서의 혼. 자, 행은 다니다입니다. 다니다고 유는 있다고 적자는 자취적자죠. 그래서 유적하면 자취가 있답니다.
뭐가 있다? 자취. 자취적자입니다. 유 있을요. 자취가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문전, 성노, 이성사입니다. 문전은 문 앞이죠. 문 앞입니다. 앞전자니까요. 성노는 돌석자에다 길로자니까 돌길입니다. 이자는 이미 이자입니다. 이미. 부사어서 이미 이자. 성자 이루어지다. 사는 모래사자죠. 모래사자입니다. 그러면 성사는 모래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모래가 되었다라는 뜻이겠죠. 모래가 되었다라는 뜻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묶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래 안부. 보통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글자죠. 일곱 글자면 7원입니다. 7원인 경우에는 보통 어떻게 읽는다? 네 자, 세 자씩 끊어서 해석을 한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자, 세 자를 끊어서 해석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근래 안부입니다. 최근의 안부, 요사이 안부, 문론이 어떠합니까? 라는 뜻입니다. 요사이 안부 어떠한지를 묻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시어적 표현을 위해서 근래 안부, 문론이 어떠합니까? 근래 안부를 문론이 어떠합니까? 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구 다음에 이구인 승구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백, 달 밝은이죠. 달이 밝은 비단 창가에서, 비단 창문에서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비단 빼고 해석해도 좋습니다. 달 밝은 창문에서 이런 얘기입니다. 첩은 뭡니까? 한이 많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달 밝은 창가에 저는 한이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뭡니까? 왜 달 밝은 창가일까요? 다시 말하면 달을 바라보면서 그리워한다는 표현이겠죠. 자, 근래 안부 어떠한지 묻는다는 것은 직접 만났다는 얘기입니까? 못 만났다는 얘기입니까? 못 만나고 있으니까 안부를 묻는다라고 표현을 어떠한지라고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그리움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창가에서 달을 바라보며, 달 비치는 창문가에서 달을 바라보며 첩은 어떻게? 나는 뭐가? 한이 많다는 건 그리움에 대한 원망이 많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으로 갑니다. 전구로 갑니다. 제3구 만약입니다. 약사 만약. 꿈속의 혼이죠. 꿈속의 혼이 행. 다녀서 꿈속의 혼이. 지금은 내가 님을 찾아가지 못하고 있지만 꿈속에서라도 혼이 찾아가서 당신을 찾아가기 위해서 다닌 자치가 있다면, 만약 꿈속에 너시 다닌 곳에 자치가 있게 된다면 결구로 갑니다. 문전성로, 문 앞에 돌길이죠. 자, 문을 열고 나간 그 돌 계단 있는 그 돌길이, 문 앞에 돌길이 이미 성사라 모래가 되었을 것이다. 문 앞에 돌길이 이미 모래가 되었을 것이다. 왜? 당신을 찾아서 꿈속에서 하도 문을 열고 왔다 갔다 반복했기 때문에 그 돌길이, 문 앞에 있는 돌 계단이 모래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나친 과장이긴 하죠. 하지만 그 그리움을 아주 극대화시켜서 표현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 시의 시상이, 다시 말하면 자술이라는 시의, 요 앞에 제목을 보고 가시죠. 자술입니다. 역분이 자술이라는 시의 시상 전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상은 어떻게 전개됩니까? 기, 승, 전, 결로 전개되죠. 자, 그러면 기구와 승구를 보면 기구에서는 뭡니까? 근래 안부 문론이 어떠합니까? 라니까 임에 대한 안부를 묻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죠. 임에 대한 안부를 이미 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임에 대한 안부를 묻습니다. 그 다음 월백사창 첩한다라, 달 밝은 창가에, 비단 창가에, 비단 안 해도 된다고 씁니다. 달 밝은 창가에 첩은, 저는 한이 많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창가에서, 달빛 창가에서 그리움이 어떻게 됩니까? 원망으로 갔죠. 당신이 안 오니까 그 그리움이 이제 약간은 그리움에 대한 원망이죠. 실제적으로 미워하는 것은 아니고 그리워하는데 오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원망으로 쌓였다는 표현으로 그리움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전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전환하겠죠. 뭐가 전환합니까? 대체로 장년이 전환을 하게 되는데, 약사 만약 꿈속의 혼이
다닌 곳에 자취가 남아있다면 꿈속에 오는 꿈속에 다니니까 자취가 없죠. 근데 그것을 자취가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래서 만약 꿈속의 운이 다닌 것에 자취가 남아있게 된다면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건 가정이죠. 꿈속의 혼을 설정을 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꿈속에서의 행동으로 장면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환하고 있죠. 여기까지는 현실이죠. 자, 여기까지는 현실입니다. 현실. 여기까지는 현실인데 전구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꿈으로. 현실에서 꿈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장면이 전환되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결은 어떻게 맺고 있냐? 문전성로 이성설아. 문 앞에 돌길이 이미 어떻게 모래가 되었을 것이다. 꿈속에 자취가 남아있다면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임을 향한 발걸음으로 돌이 모래가 되었을 것이라고 어떻게 뭐를 그리움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이 시는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역봉의 자수를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편의 시를 여러분들은 눈속으로 보면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는 자술 뭡니까? 자신을 수레하다, 자신의 감정을 펼치다 라는 시 자술입니다. 이옥봉이죠. 여류 시인인 이옥봉이 지었습니다. 그리고 칠언절구죠. 글자 수는 하나하나를 언이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이러니까 7글자니까 칠언이라고 말하고 4구이니까 절구라고 표현합니다. 칠언절구입니다. 자, 절구는 운자를 어떻게 합니까? 기본적으로 어디에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2구와 4구에 들어간다고 했죠. 절구에서는. 그런데 칠언의 경우에는 기구에도 운자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대체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칠언의 경우에서는 기구, 승구, 결구에 운자가 들어갑니다. 운자를 한번 살펴보시죠. 하, 다, 사죠. 운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초성, 중성, 종성에서 중성과 종성이 대체적으로 비슷한 발음의 음이 온다 그랬죠. 여기는 정확하게 우리말 아가 왔죠. 아가 왔습니다. 그리고 다에서도 아가 왔고 사에서도 아가 왔네요. 그래서 운자가 맞았습니다. 아까 우리가 본문을 설명을 할 때 뭐라 했습니까? 원래 한 단은 어떻게 쓴다 그랬으면 다한이라고 쓴다 그랬죠. 첩다한이라 이렇게 썼다라고 치면 첩다한이라고 자, 이렇게 썼다고 칩시다. 첩다한이라고 썼다라고 하면 첩에 한이 많습니다라고 해석은 맞지만 운이 여기에 한이 오게 되면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한자가 오게 되면 여기 받침이 있어. 여기는 아고 여기도 아인데 중성과 정성이 받침이 오게 되니까 운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을 맞추기 위해서 뭐를 다한을 한다로 도치시켰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시상전기 방식은 기승전결입니다. 자, 배경은 어디입니까? 배경은 달밤이죠. 여기 월백이죠. 달 밝은 창가, 이것이 공간적인 배경이 되겠습니다. 주제는 임에 대한 그리움이고 특징은 어디다? 이미 내가 꿈속에서 다니는데 자취는 실제 없는데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뭐가? 문 앞에 돌길이 모래가 됐을 것이다. 과연 모래가 됐을까요? 심정이 그렇다는 거지. 어떻게 모래가 됩니까? 과장법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근체시의 시상전개 방식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체시의 시상전개 방식은 기본적으로 기승전결과 선경후정법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기승전결은 뭐냐? 이렇게 씁니다. 기, 승, 전, 결인데요. 기자는 일어날 기자입니다. 일으킬 기자입니다. 시상을 일으키는 겁니다. 승은 뭐냐면 이을 승자죠. 시상을 이어가는 거죠. 전자는 바꿀 전자입니다. 바뀔 전자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시상을 바꿉니다. 바뀐다는 얘기죠. 결은 어떻게 하냐? 시상을 마무리 짓습니다. 자, 이옥봉의 자수를 실어보면 그리움으로 임에 대한 안부를 묻는 거로 시상을 시작해서 그 시상을 어떻게 하면 그리움이 극대화됐죠. 왜? 달빛을 바라보고 임을 그리워하는 모습으로 시상이 이어져 가죠. 그 현실 속에서의 모습이 전해가면 어떻게 하냐? 꿈속의 모습으로 장면이 전환됩니다. 그리고 밑에 가서는 결에 가서는 그리움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주제를 맺고 있죠. 그래서 한시선 대부분 어디에? 이 결구의 주제가 숨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경후정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선경, 후정은 뭐냐면 먼저 선자고 경자는 경치 경자입니다. 후는 뒤 후자죠. 정자는 마음 정자, 정서 정자죠. 선후지 않습니까? 이렇게 쓰면 선후. 그럼 먼저 앞에서는 뭐를 경치를 말하고 뒤에서는 어떻게 정서를 말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에 기꼬와 승구에는 대체로 객관적인 사실이나 정황을 말하고 후구에서는 주관적인 감성이나 정서를 말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 더 보면 대꾸법을 봅니다. 자, 대꾸는 뭐냐면 대꾸는 이미 우리가 설명한 바와 같이 어떻게 됩니까? 위에 있는 구와 앞에 있는 구, 앞구와 뒤에 짝하는 구가 서로 뭡니까? 의미상 문법적으로 서로 어떻게 되니까 서로 상대하는 구로 나열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가 풀이하는 순서가 위와 아래구가 같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꾸법은 율시의 경우 율시 8구 중에서 율시는 8구로 되어 있는 게 율시죠. 8구의 율시 중에서 중간구인 합년과 경년입니다. 보통 수련, 합년, 경년, 미련 되는데 이거 두 구씩이죠. 수련 두 구,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합년 두 구, 경년 두 구, 미련 두 구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에 있는 합년과 경년 요 두 구가 됐고 요 두 구가 돼서 그래서 요 네 구는 반드시 뭐를 대꾸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 근체시의 특징입니다. 뒤에 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풀어봅니다. 기역 미음의 풀이로 옳지 않은 것 그랬네요. 자, 다시 한번 시를 해석해봅니다. 근래 안부 문여, 근래 요사이 최근에 안부 문론이 어떠합니까죠? 그러면 근래 요사이 맞았죠? 어떠합니까죠? 이거 누구인가가 아니죠. 누구인가는 누구 숫자를 써야 되겠습니까? 어떠하냐라는 상태를 묻고 있습니다. 월백 사창 첩한다라. 달 밝은 비단 창가에 첩은 한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다는 다한이 도치된 것으로 한이 많다라는 시가 맞습니다. 약사몽원 행유적. 만약 꿈속에 넋이 다닌 것이 자치가 있다면 꿈속에 혼이 다님의 자치가 있다면 실은 없는데 있다면 그러니까 약사 만약 맞았죠. 문전성로 이성사라. 문 앞에 돌길 이미 모래를 이루었을 것이다. 모래가 되다라는 뜻이죠. 모래가 되었을 것이다. 이때 성자는 뭐와 할위자와 똑같다 라고 보면 되겠죠. 뭐 할위자로 보든지 변화로 보든지 상관없습니다. 자, 이것으로 제12과 이별의 정서 1차 시학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제가 좀 말을 빨리 했습니다. 그래도 시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해석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한시의 경우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